네, 안녕하세요. 볼리TV 윤영입니다. 조효정입니다. 네, 이제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좀 맞대결을 앞두고 있죠. 네, 토트넘은 좀 푹 쉬었습니다. 18일 울버햄턴전 이후에 3월 3일 크리스탈 팰리스가 한 2주 정도 쉬었는데 이게 왜 쉬었냐? 24일에 예정되어 있던 첼시전 이게 카라바오컵 결승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첼시는 카라바오컵에서 리버풀에 패하면서 우승을 놓쳤죠. 네. 네, 뭐 연장 접전까지 가는 거에서 패했고 그 경기가 이제 연기되면서 토트넘 입장에서 많은 이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던 휴식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 말 그대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토트넘이 사실 올 시즌 흐름을 지켜보면 시즌 한 초반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 무패행까지 달리다가 그 부상이나 뭐 퇴장자들이 속출을 하면서 좀 많이 안 좋은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다시 올라가던 시기가 있었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이전까지 5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네. 3승 2% 괜찮은 시기를 달리다가 18일 울버햄턴전 휴식기전 마지막 경기였던 그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었죠. 그러면서 좀 주춤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시기를 쉬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그 뒤에 다가오는 경기 중에 엄청나게 지금 빡빡하네요. 네. 빡빡하기도 빡빡하고 사실 난이도를 보면 중간중간 강팀들 경기가 껴있긴 하지만 네. 좀 승점을 최대한 많이 쌓아야 되는 경기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팰리스전도 팰리스가 13위니까 상대적으로는 중위권 밑에 팀이고 그다음 뭐 빌라 원정에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풀럼 루터타운 뭐 이런 경기가 이어지고 웨스트햄 노팅엄 뉴캐슬 이런 경기가 이어지는데 곳곳에 복병들은 있지만 여기서 부지런히 승점을 쌓아야 4위 경쟁에서 좀 유리한 곳을 점할 수 있다. 이 다가오는 한 달 동안 최대한 승점을 벌어놔야 되는 게 또 하나의 이유가 이 뉴캐슬전까지 일정을 끝나고 나면 네. 죽음의 3연전이 시작됩니다. 4월 말쯤부터. 그러네요. 4월 중순부터 이제 우승 경쟁 이제 우승에 도전하는 맨시티랑 이제 홈에서 맞붙고요. 또 아스날전, 북런던 더비가 또 있고 리버풀을 또 만나네요. 거의 뭐 1, 2, 3위로 홈 원정이긴 한데 1, 2, 3위 팀들을 다 만납니다. 현재 순위 기준으로 2위, 3위, 1위를 연속으로 만나거든요. 네. 토트넘이 사실상 킹메이커가 될 수 있다. 그러네요. 거의 시즌 막바지니까 4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대한 4위 안에 들기 위해서는 이 3월달 이전까지 일정이 엄청 중요하네요. 이 팀들이 이 경기 때 굉장히 집중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시즌 막바지 우승 경쟁에 그렇죠. 와 그러면 지금 2주 휴식이 엄청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 한 달 동안 이제 쭉 달려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상자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울버햄턴 전에 양쪽 풀백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게 좀 컸죠. 네. 경기력에. 그게 실제로 경기에서 많이 드러났죠. 특히 네. 공격적인 면에서 우독이나 포로 다 좋은 모습 올 시즌 보여주고 있던 선수들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이 뭐 포로 정도는 아직 좀 불확실하긴 한데 우독이는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어제자 이제 보도도 있었고 또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지난 울버햄턴전 때 이제 부상 이탈을 한다는 이 경기 기자회견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독이 선수는 다음 경기 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좀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포로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뭐 괜찮다는 식으로 뭐 시그널을 보냈었죠. 시그널을 보냈는데 네. 뭐 판타지 리그인가요? 그렇죠. 거기에 나 뽑아도 되는데 빼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뭐 선수의 몸 상태는 선수가 제일 잘 알겠지만 그래도 훈련장에서 뭐 보여지는 모습으로 선수는 뛰고 싶을 테니까 어지간하면 팰리스전 명단을 좀 꾸리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우독이 포로 둘 다 빠지는 건 크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돌아온 게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벤 데이비스 로얄을 둘 다 동시에 보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대체가 된다면 그렇죠. 우독이는 복귀하는 게 거의 유력시 되니까 최소한 네. 그리고 또 다른 선수가 또 복귀를 좀 앞두고 있죠. 이제 거의 잊혀져가는 이름이긴 한데 마노로 솔로몬 선수가 진짜 거의 시즌을 거의 통째로 중간에 날려 먹으니까 그렇죠. 거의 없는 한 선수 같아. 4-5달 정도 네. 빠진 것 같은데 원래 이달 초쯤에 복귀가 전망이 됐었는데 조금 늦어졌죠. 그러면서 그렇죠. 다시 복귀 초읽기 단계 돌입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뭐 팰리스전 빠르면 팰리스전 교체 명단 정도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 경기인 빌라전 정도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무리하게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빌라전에서는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남은 뒤에 3월 일정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세뇽 또 잊혀진 이름이죠. 이분은 더 오래 잊혀진 것 같은데 이 팀에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또 이제 시즌 아웃까지 됐습니다. 네, 세승용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뭐 한참 부상자가 많을 때에 비하면 부상 선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곧 복귀할 선수들이 이어지지만 이렇게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그래도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2주 정도 벌었다. 그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손흥민, 사르, 비수마 선수가 이제 휴식을 또 취했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도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겠죠. 사실 토트넘이 1월 일정이 꽤 널널했던 편이죠. 그렇죠. FA컵 경기 뭐 2경기 정도에 뭐 이렇게 뭐 4경기, 3경기, 4경기 정도 치른 것 같은데 그때 그 널널했던 것들을 혜택을 못 본 선수들이 있죠. 손흥민, 사르, 비수마 이 선수들은 이제 각자 대표팀에 합류해서 아시안컵이랑 네이션스컵을 치렀으니까 또 네. 장거리 이동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렇게 좀 시즌 중반에 좀 힘든 일정을 치렀는데 이 선수들이 복귀하자마자 또 계속 경기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만 하더라도 바로 교체 출전을 했고 그다음 울버햄튼전에 선발로 나왔었고 이 선수들이 그래도 한 2주 동안 또 휴식을 취했다. 완전 핵심 선수들인데 그래도 그렇죠. 휴식을 취한 게 정말 토트넘 입장에서는 희소식이고 손흥민 선수도 좀 빨리 그래도 아시안컵 여파가 있었으니까 빨리 좀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해 보였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전에는 그래도 회복을 했으니까 선발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손흥민 선수가 팰리스를 상대로 8골이나 넣었네요. 네. 손흥민 선수가 사실 올 시즌에 거의 되게 꾸준하게 득점을 기록을 해줬었잖아요. 전반기 같은 경우는 리그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연속으로 무득점한 경기가 3경기까지만이더라고요. 4경기 무득점은 없었어요. 리그 기준으로. 그러면서 20경기 12골을 기록을 했고 네. 이렇게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줬는데 아시안컵 이후에 복귀해서 어쨌든 2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죠. 네, 그렇죠. 물론 브라이턴전에 도움이 있었긴 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런 기대는 해볼 수 있죠. 골을 드디어 넣을 때쯤 됐다. 이제 시기가 됐긴 했네요. 네. 그리고 마침 팰리스 상대로 8골을 넣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득점을 한동안 기록을 못하면서 득점 순위도 좀 떨어졌습니다. 원래 막 2, 3위권 막 이랬잖아요. 그 뒤에 있던 선수들이 좀 치고 올라왔죠. 네. 그래서 지금 7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다시 뭐 상위권까지 격차가 촘촘하니까 몇 골 더 넣으면 다시 쭉 올라갈 수 있는데 다시 좀 득점을 기록을 시작해서 한번 몰아치는 게 좀 필요해요. 이게 네, 순위 확 올리려면 쭉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8위인 히샬리송 선수랑 2골 차거든요. 히샬리송 많이 올라왔네. 그 진짜. 사이에 조금씩 골을 넣어가지고 팀 내 최다골 이런 거는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다른 선수들이 더 치고 올라가고 전에 그리고 앞에 더 벌어지기 전에 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따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제 그래도 기대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팰리스 상대로 굉장히 좀 강했던 모습인데 이 기록을 보니까 손흥민이 단일 구단 상대로 최다 득점을 기록한 팀 중에 이제 팰리스가 한 4번째 정도 되는 것 4위 같습니다. 그룹 정도 네. 같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강한 팀 손흥민 선수가 강한 팀 하면은 뭐 도르트문트, 그렇죠. 뭐 사우스햄튼전에서도 막 경기 몰아친 적이 있었고 4골 넣었죠. 네, 그리고 레스터전에서도 좀 꾸준히 골을 넣는 편이었는데 팰리스가 그 다음 정도 됩니다. 팰리스, 웨스트햄, 맨시티 이게 나란히 이 세 팀을 상대로 8골씩 넣었는데 경기 수 자체는 팰리스 상대로 경기 수 가장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를 상대로도 8골을 그것도 쉽지 않은 기록인데 사실. 그래서 어쨌든 팰리스 얘기 다시 해보면 팰리스 상대로 16경기 8골이니까 뭐 득점을 꽤 기대해 볼 만한 상대다라고 볼 수 있고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도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10라운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좋은 기세를 이어가서 오랜만에 골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선수가 마지막으로 골을 넣었던 게 그 아시안 게임 대표팀 합류 전이니까 작년 12월이더라고요. 그렇죠. 12월 마지막 경기. 12월 마지막 경기였죠. 본머스전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2달 동안 골이 없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골이 없었다기보다는 뭐 그 한달 골을 반을 넣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넣을 기회가 네, 없었죠. 경기를 못 뛰었으니까 대표팀 때문에 대표팀 사출이 되면서. 또 토트넘은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에서 꽤 승률이 괜찮습니다. 팰리스를 상대로 13승 2무 1패.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입단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뛴 경기에서 13승 2무 1패. 이게 FA컵 경기가 한 경기 포함됐거든요. 네. 그 경기 제외하면 리그 기준으로는 13승 2무. 거의 뭐 패배가 없네요. 손흥민 선수가 뛰면 어지간하면 팰리스전에서는 그렇죠. 비기는 것도 잘 안 비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좀 일단 우세하다 상대 전적이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다. 네. 팰리스는 좀 뭐 이슈가 있었죠. 네. 감독이 바뀌었죠. 그렇죠. 뭐 지난 20일이었죠. 그 건강 문제도 좀 있었고 훈련 중에 쓰러졌 장면도 있었고 성적도 사실 뭐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호지스 감독이 47년생입니다. 70 만으로 생일이 지나면 77세가 6.25 전에 태어나셨네요. 네. 호지스 감독이 최고령 감독이었는데 프리미어리그에 호지스 감독과 결별을 하고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새롭게. 이거 어떤 감독인가요? 글라스너 감독은 오스트리아 국적의 감독이고 네. 오스트리아 무대에서 선수 생활은 오스트리아 무대에서만 했었고 친정팀 감독직을 맡다가 독일 무대 진출하면서 좀 주목을 많이 받기 시작했죠. 볼프스부르크에 이어서 프랑크푸르트를 맡았던 감독인데 프랑크푸르트 때 업적을 하나 썼죠.
그러네요. 예, 유로파리그 우승. 이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차범근 감독이 선수로 뛸 때 이후로 거의 오랜만에 그렇죠. 프랑크 벌어진, 프루트가 네. 우승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네, 유럽 대항전 우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최근에 성과를 우승, 냈다가 이제 물러나고 나서 좀 휴식 중인 감독이었는데 이 감독도 사실 굉장히 주목받는 감독이었거든요. 독일 무대에서 활약할 때. 그래서 이 글라스너 감독으로 선임을 결정하고 나서 감독 교체 효과인지 바로 직전 경기에 볼리는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경질 버프도 버프인데 3대 0으로 이겼다는 거는 예, 내용적으로도 많이 그렇죠. 나아졌다는 얘기 같아요. 사실 명단 자체는 그 전에 감독 대행 체제 뭐 그 전에 경기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 당장 어쨌든 3대0 승리를 거뒀으니까 뭐 전술이 녹아드는 데는 시간이 새 감독이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좀 그게 있겠죠. 그래도 바로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새 감독 체제에서 잘 보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뭐 내가-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 또 바뀐 전술이 마음에 들고 또 이렇게 크게 한번 이겨버리면 선수들도 자신감이 빡 올라가죠. 이게 되나 보다. 이게 감독 믿을만한데? 이게 감독 빨인가?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무실점도 했으니까 자신감도 올라왔을 거고. 이 무실점이 15경기 만에 무실점입니다. 하, 그 전 무실점 경기도 벌리전이긴 했었는데 올 시즌 거의 무실점이 없었군요. 네, 리그 예. 기준으로 따졌을 때 15경기 만에 무실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팰리스는 어느 정도 이 감독 효과를 교체 효과를 좀 이어가고 싶은 상황일 거다. 그러네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토트넘은 손흥민이 또 돌아왔고 또 팰리스전에서 강해왔고 이랬기 때문에 또 홈경기지 않습니까? 손흥민 출전 시 불패고. 그렇죠. 네, 뭐 이런 거를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 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이후로 다시 한번 득점포를 좀 가동할지 좀 기대하면서 지켜볼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